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진행한 지는 약 3년 정도가 되었고요. 당연히 저도 조합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단 두 조합으로만 제가 방송 3년간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7번을 만들어내었고, 반드시 단 두 조합으로만 만들어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을 남발하고 한 조합 들어와서 적중이다, 연승이다 하진 않았고요. 여기에 대한 저의 명확한 증거 내용들 숲TV 들어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개인 통상 기록 가장 상단에 있는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하나 따서 실제 적중 게시글입니다. 당시에 올렸던 요 구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날짜 확인하시고 당시에 올렸던 이 내용들 확인하시고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런 거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카카오톡이 제가 계속해서 공지를 써드리고 있긴 한데, 기존 카카오톡이 잠깐 이제 보류 상태가 되면서 제가 새롭게 카카오톡을 하나 오픈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또 이제 아직 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대부분 다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요거는 카카오톡 제가 댓글창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요쪽 링크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데이터 참여하실 분들도 카카오톡 링크 타고 오픈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정말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도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어놨으니까 가입하시면 바로 즉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루나 주 단위, 월 단위 짧게 끊어서 하실 분들도 이렇게 숲TV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후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건 이제 제가 5월에 기록해드렸던 5월 전체 성적표입니다. 연승도 있었고 연패도 있었습니다만 6월에는 더 좋은 성적 한번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그 교류전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일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교류전이라는 것은 일본 야구는 이제 두 리그로 나눠져 있죠. 퍼시픽 리그와 센트럴 리그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과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가 둘 다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일본 야구는 아직까지 또 지명타자 제도가 없는 리그가 있습니다. 센트럴 리그는 지명타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는데, 오늘 교류전,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진행을 하죠. 교류전은 3주간 진행을 하고 이제 세 팀씩 이렇게 홈과 원정을 바꿔서 경기를 하는데, 오늘은 퍼시픽 리그 팀들이 전부 다 홈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무엇이냐, 내셔널 리그 애들도 전부 다 지명타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수가 조금은 더 평균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당연하게도 투수가 9번에 치는 것보다 타자가 치는 게 훨씬 더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교류전에서 퍼시픽 리그가 홈팀일 때, 요때는 언더는 웬만큼 좋아 보이는 이상 가져가시면 안 되기는 합니다. 그 부분 포인트 하나만 짚어드리겠고요. 어쨌든 교류전은 여러분들 요건 이제 가볍게만 말씀드립니다. 이 교류전은 제가 23년도였죠. 요때 국내하고 포함해서 11연승을 했던 기록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류전 한번 잘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류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퍼시픽 리그가 홈팀을 쓸 때는 웬만하면 언더 쪽으로 컨택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화랑 KT 경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건 오늘 우리가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서 일찍 시작합니다. 한화 가실 분들은 2시에 바로 배팅 하셔야 됩니다. 자, 한화 선발 투수가 오늘 폰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8승 0패, 방어율 1.94점대, 8승 0패, 방어율 1점대. 일본산 투수가 완벽하게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세 명의 선수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검증이 된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삼성에 왔었던 야쿠르트 선발 투수였던 뷰캐넌이었고요. 뷰캐넌도 야쿠르트에서 볼쟁이였다가 우리나라 와서 스탯 세탁하고 메이저리그로 갔고, 엔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이브에서 홈 경기만 잘 던졌던 홈 한정 투수였는데 우리나라 LG 와가지고 홈 원정 다 잘 던지고 메이저리그로 역수출이 됐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 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 폰스인데, 폰스도 사실 니오넴에서 선발을 뛸 당시에는
A급 선발이 아니었습니다. B급 정도 되는 선발이었어. 방어율도 3점대 정도였고 원정만 갔다면 문제를 일으켰던 선수였어요. 제가 직전 LG전 요때 폰스가 원정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거 LG 건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바 건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폰스가 원정 경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폰스 잘 던졌다고 폰스 가신 분들 폰스가 7이닝간 4실점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폰스는 홈이랑 원정에서의 임팩트가 일본 야구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전, 그러니까 홈 구장에서 선발 등판을 하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구위 몰빵 투수라는 유형의 투수가 있고 제구 위주의 피칭을 하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보통 제구 위주 피칭들은 나이 있는 선수들, 구위가 떨어진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던지고요. 요런 애들은 원정을 더 잘 던져요. 그리고 폰스처럼 구종 몰빵 투수들은 보통 홈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제구가 딱히 의미가 없을 때 그때도 잘 던지는데 홈 경기 한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폰스의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구종 가치가 무려 12점입니다. 이번 시즌 통틀어서 모든 투수 중에 포심 페스티벌 구종 가치가 완벽하게 높은 선수고 보통 8점이 넘어가면 우리가 S급 구종이라고 부르는데 12점대라는 거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기 힘들 정도의 높은 수준의 이제 피칭 내용을 보여주는 포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직선 구종 위주로 이제 타격을 하는 팀은 맞습니다만 오늘 KT가 견뎌내기에는 사실 이 폰스의 포심은 저는 위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LG 같은 경우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LG가 워낙 직구에 대한 뭐 장타율이나 타율이 좋다 보니까 나름 대처는 됐지만 그리고 원정 폰스기도 했고 다만 이제 오늘 홈 폰스는 기본값 이상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8승 0패, 방어율 1.94점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 초반으로 더 좋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미 이번 시즌에 폰스가 KT를 상대한 지표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KT 원정을 가서 폰스가 5이닝간 2실점을 했습니다.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홈 경기에서 KT를 상대로 7이닝간 무실점을 했어요. 그만큼 홈과 원정의 차이가 분명히 나뉘는 선수가 바로 폰스다. 일본 야구 니오넴 때도 그랬던 선수였고 자, KT 선발 투수가 오늘 쿠에바스입니다. 2승 5패, 방어율 6점대인데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시작할 때 쿠에바스란 선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LG의 그 지난 시즌에 은퇴했던 켈리 있지 않습니까? 그 켈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와 진짜 외국인 투수가 우리나라에선 딱 두 부류의 이제 대우를 받는구나. 첫 번째는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면은 한 2년 던지고 메이저리그로 다시 갑니다. 근데 외국인 투수가 우리나라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이즈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쿠에바스가 딱 그런 모양새죠. KT에서 오래 뛰기도 했고 사실 이 선수의 구위값이 이번 시즌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많은 우리나라의 선발 타자들이 어느 정도 쿠에바스의 구종들의 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 직전 두산전에서 5이닝간 6실점 흔들렸습니다. 한화 상대로도 6이닝간 3실점 이번 시즌에 안 좋았던 적도 있었죠. 심지어 본인의 강점이 있는 홈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오늘 한화가 질 거라고 보기엔 많이 어렵습니다. 한화가 또 폰스를 내세우는 만큼 또 이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어제가 불펜까지도 하루 또 휴식을 했던 만큼 필승조 연투도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한화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요거 8.5점에서 7.5점으로 오늘 아침에 낮춰지긴 했는데 쿠에바스도 보면은 고점 저점이 좀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잘 던질 때랑 못 던질 때가 정말 명백한 선수긴 한데 쿠에바스가 통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화한테 정말 강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언더 사이즈 함께 보면서 한화 일반승. 다만 저는 이거는 승 1무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한화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1점 차 이상은 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1마행 정도 컨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무리 뭐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2점 차 이상은 나지 않을 것 같죠. KT 프랜승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 고배당 쓰실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 경기 승 1햄무 가지 마시고요. 전반 무승부 있거든. 이거 전반 무승부 아마 배당이 한 5배당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이거 그 프로토 쓰시는 분들은 전반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죠 5.2배당이죠. 요거 5.2배당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화승, KT 2.5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 고배당 쓰실 분들은 전체 승 1햄무 말고 전반무 5.2배당짜리 하나 한번 건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하하 형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JM 형님도 데이터 발송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K사이드 형님도 항상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NC와 L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오늘 많이들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선발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매치업이죠. NC 선발 투수 오늘 목지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2승 3패와 방어율은 6점대, LG 선발 투수가 5승 3패 방어율 2.83점대인데, 송승기라는 선수를 제가 이번 시즌 처음에 첫 데뷔 선발 등판할 때 형들한테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선수 이번 시즌 정말 잘 던질 것이다. 왜? 2군에서 이미 트리플 크라운을 먹고 왔고, 2군에서 보여줬던 그 구위값이 이미 데뷔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버렸기 때문에 송승기라는 선수가, 그리고 LG라는 팀이 웬만큼 이제 성장되는 투수 아니면은 선발로 잘 안 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송승기가 이번 시즌 잘 던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 모든 구위값이 상당히 좀 일정하게 좀 잘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송승기 같은 경우에도 경험치가 많지 않은 투수고 구위 몰빵의 투수다 보니까 홈에서 벗어난 원정 경기가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방어율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좀 많이 올라가죠. 3점대 후반까지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고 보겠고요. 송승기도 구위 몰빵 투수인 만큼 원정 경기에서 제구가 조금은 날린다라는 거. NC 타선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리는 투수들을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제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NC 선발 투수 목지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선발로서 자격 요건은 안 되는 선수입니다. WHIP가 2점이 넘어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WHIP는 이닝당 주자 출루 이제 율이라는 건데, 이게 2점대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닝마다 2명씩을 일단 출루를 시키고 좀 시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생각보다 LG가 잔루율이 좀 높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사실 저는 이 경기는 LG를 컨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전반승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저는 풀 이닝은 왠지 NC 프랜승 쪽이 좀 땡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양쪽 선발이 그렇다고 막 압도적으로 어디 하나가 더 좋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거 LG 전반승 또는 NC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 풀이닝 프랜승, 언더바는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라 조금 높긴 한데 목지훈도 그렇고 송승기도 그렇고 둘 다 언터처블한 피칭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과 기아 경기 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6시 30분인가? 5시구나. 그럼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하고 1번 야구로 넘어갈게요. 요 나머지 형들 3경기는 가볍게만 들어주시고 요 1번 야구 위주로 좀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뒤로 당기셔도 됩니다. 자, 두산이랑 기아 경기인데, 자, 오늘 두산 선발 투수가 곽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부상 복귀전이고요. 다만 이제 이 선수의 모든 그 세부 지표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제가 이제 항상 챙겨보는 게 이제 구종 가치들 엄청 많이 챙겨보는데, 얘가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체인지업, 커브,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강점인 포진 페이스볼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플러스 구종 가치 나와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구속도 150km가 꾸준하게 또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뭐였지? 뭐더라? 연습 경기였는데? 독립리그였나요? 거기서 던졌을 때도 3이닝 동안 무려 삼진을 7개나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9타주 중에서 7명이 삼진이었습니다. 그만큼, 곽빈이 했습니다. 충분히 아마 좋은 피칭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겠고요. 지난 시즌 그렇다고 기아 상대로 약했냐? 그런 것도 아니었죠. 7이닝간 무실점 기록도 한 번 있었고, 가장 못 던졌던 경기가 6이닝간 3실점이었습니다. 그만큼 곽빈이 기아 상대로 나름 또 이제 좀 힘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아 선발 투수 양현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5점대. 물론 두산 상대로 이번 시즌 6이닝간 1실점 잘 던지긴 했지만 홈 경기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당시 두산의 타격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노련미로만 게임을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구종 가치가 좋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두산 승리 마인 승리랑 오버를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베팅하실 분들 두마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승엽 감독이 또 경질되기도 했고, 요런 날 또 이겨주면은 팀 사기나 분위기가 한껏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신세계랑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재밌어 보이는 그런 경기인데요. 이제 뭐 어쨌든 이마트와 삼성의 맞대결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세계 선발 투수는 김광현 3승 6패, 방울 3.84점대.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기복 있는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피칭 내용도 나쁘지가 않고요. 특히나 이 선수의 강점이죠. 슬라이더와 커브, 결정구 이 두 구종이 뭐 상당히 또 잘 들어가주고 있고 헛스윙률 비중도 상당히 또 높기도 합니다. 삼성이라는 타선 자체가 직선 구종을 좋아하고 슬라이더와 브레이킹볼에 좀 약점이 있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김광현 선수는 이번 시즌에 이 한국의 코어스 필드죠. 삼성의 홈구장에서 이미 6이닝간 무실점 기록을 또 했던 이미 또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잘 던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선발 투수 오늘 후라도입니다. 5승 4패, 방어율 2.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공무원입니다. 진짜 후라도는 키움에, 제가 또 키움 팬이다 보니까 키움에 있었을 때부터도 잘 던졌는데, 와 정말 삼성 와가지고 뭐 이제 승운이 조금 안 따라서 그렇지, 타격 지원 좀 안 돼서 그렇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2경기 선발 등판 중에서 11경기가 퀄리티 스타트고, 뭐 이닝 소화하는 게 또 좋습니다. 뭐 경기 했다면 6이닝 이상 먹어주니까 삼성이 필승조 올리기에도 너무나도 좋고, 그니까 후라도는 빠따만 조금 더 받쳐주면은 승리를 더 먹을 수 있는 투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쪽 선발 아주 좀 치열한 경쟁전이 아닐까 싶고요. 언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세계가 역배를 받았다. 그리고 마운드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운드 활용도는 삼성보다는 신세계가 낫다라고 봐요. 타선에 대한 활용도는 아무래도 삼성이 좀 더 나은데, 그래서 저는 요거 신세계 역배를 차라리 볼게요.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롯데와 키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됐다. 자, 롯데랑 키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안 할게요. 롯데 승에다가 롯데 마이너스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롯데 선발 투수 감보아가 이제 직전 경기 때 좀 그 터무니없는 이제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은 실점을 했지 않습니까? 직전 경기 이제 삼성전이었는데 5이닝 동안 4실점을 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선수의 투구 폼, 다들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겁니다. 투구 폼이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홈스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주자가 뛰든 말든 자기 루틴을 가져가다 보니, 그러니까 이 새끼 웃긴 게, 이 새끼를 해도 죄송합니다. 주자가 이미 홈으로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허리를 수그리고 있었죠.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김태형 감독한테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고쳤죠. 감보아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멕시코 리그에서 뛰었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그 타고 투조 리그다 보니까 방어율 자체가 높은 편이긴 했지만 구위값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보아가 홈 경기에서는 잘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또 키움이라는 어떤 팀의 최근에 뭐 이제 흐름들을 놓고 보았을 때도 뭐 두산을 상대로 이제 2연승을 해내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승엽 감독의 어떤 이슈가 조금 있었던 그런 경기들이었고, 또 키움 선발 투수 오늘 김현주 선수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 사직이기도 하죠. 뭐 정말 이거는 딱히 그렇게 분석의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움 선발 투수 김현주는 불펜 투수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키움은 오늘 불펜 데이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롯데의 승리와 마힌 승리 그리고 오바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감보아도 멕시코에서 뛸 때 좀 높았어요, 방어율 자체가. 그때도 7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롯데 승마 업 정도 보도록 할게요. 마인 가실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경기는. 자, 이제 일본 야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커스님 딱 맞춰왔군요. 일본 야구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지바롯데랑 요미우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형들 아까 전에 앞전에 분석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어쨌든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아까 전에 나름의 제 또 자랑거리기 때문에 살짝 또 보여드렸는데, 이 교류전 제가 항상 좀 괜찮았고요. 지난 시즌도 교류전 좋았고, 심지어 지난 시즌에 이제 휴방 기간이었죠. 그때 휴방 기간이었는데도 성과를 좀 잘 내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23년도 때는 제가 국내 야구랑 같이 이렇게 11연승을 또 기록했던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교류전의 좀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야구 교류전이라는 것은 이제 총 18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한 팀당 6개의 팀을 상대를 하게 되겠고요. 이 6개의 팀을 홈과 원정을 3경기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홈 3경기, 원정 3경기면은 어떤 팀 상대로는 또 원정을 안 치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바꿔가면서 홈과 원정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바롯데와 요미우리 경기는
요미우리가 홈 경기에서 지바롯데를 상대할 일은 없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퍼시픽 리그와 센트럴 리그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지명타자 제도를 올 도입하게 되면서 저기 어디야 내셔널 리그도 투수 타석이 없지만 일본 야구는 아직까지도 센트럴 리그가 이 투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이제 퍼시픽 리그가 올 홈 경기인 날에는 투수 타석이 없습니다. 뭐 요미우리, 한신, 뭐 히로시마 이런 애들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9번의 투수들이 좀 들어서게 되면서 중간에 좋았던 그 타선의 흐름을 끊어먹는 경우가 좀 많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이제 올 지명타자로 게임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요런 퍼시픽 리그가 홈 경기를 쓰는 교류전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웬만큼 언더가 좋아 보이는 구간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서, 자, 지바롯데랑 요미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이시카와 슈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이제 소프트뱅크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서도 요미우리를 잘 상대를 안 했던 요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투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시카와 슈타란 선수의 결정구는 이제 파워커버라고 해서 일본에서도 조금 이제 유명한 그런 결정구인데, 이시카와 슈타의 어쨌든 결정구 이 파워커버에 대한 최근에 어떤 구종 가치도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가 브레이킹볼 특히나 커브류에 좀 약하기 때문에 요런 상황성들이 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시카와 슈타도 홈 경기에서 방어율 2점대, 원정 경기 5점대로 분명한 차이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조금 아쉽다라고 보는 게 좀 장타율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카운트를 쌓으러 들어가는 포신 페스티벌에 대한 장타율이 4할 중반대가 나와주게 되면서, 그러니까 포신 페스티벌을 던져서 안타 2개가 나오면 한 개는 장타가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요미우리라는 팀 자체가 장타 위주, 홈런 위주의 피칭을 하는 또 그런 팀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조금 구종이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오늘 요미 선발 투수 이노우에 하루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2.5점대, 사실 토고 쇼세이가 이번 시즌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요미우리의 지금 선발 마운드진들이 많이 좀 붕괴가 되었는데, 지금 이노우에 하루토가 또 잘해주고 있죠. 나름의 선발 한 자리에서 이제 기본값 이상은 해주고 있다. 뭐 전체적인 세부 데이터표도 좀 안정감 있기 때문에 또 얘도 홈이랑 원정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나름 그래도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할 만한 선수는 맞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이노우에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좀 이제 노련한 맛이 좀 없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다소 조금 피한 털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모든 구종들의 특히나 포신 페스티벌에 대한 이제 그 원정 경기 피한 타율이 3할이 넘어가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한 개의 어떤 뭐랄까요, 이 특수, 그러니까 한정적인 어떤 지표라고 하더라도 일본 야구에서 어떤 구종이 3할대가 넘어가면은 좀 위험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지바롯데가 또 홈 구장이잖아요. 이시카와 슈타가 조조마린 이 홈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굉장히 활용을 또 잘하는 그런 또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바롯데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바가 정배를 받았어야 맞았던 경기였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바가 정배를 받았으면 저는 언더를 갔을 텐데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요거 프랜스는 굉장히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언더, 마지막으로는 뭐 지바 역배 정도 컨택해볼 수가 있겠다. 제가 최근에 그 프로토가 1.5프랜에서 이제 2.5프랜으로 바뀌면서 생각보다 2.5프랜승 이제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을 정말 잘 잡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제가 2점차 그 프랜승 나오는 경기를 기똥차게 다 잡아냈는데, 아마 지바롯데도 오늘 지더라도 2점차 안쪽으로 충분히 떨어질 만한 경기가 아닐까. 배당은 아쉽지만 가져가 보실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뱅크랑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떻게 얘기해 드릴 수 있냐면 도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초장부터 조져버리거나 아니면 주니치가 진짜 짠물 투구하면서 언더내면서 프랜승이나 또는 무띄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소뱅 선발 투수건을 아리아라 코헤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5패 방어율 4점대인데, 야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정말 그 늙은이 매치, 그야말로 노장 매치입니다. 둘 다 나이값이 정말 이제 중후한 두 투수가 맞붙는데,
아리아라 코에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망했습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6점, 그러니까 7점대가 됩니다. 6.9점이니까 7점이라고 봐야겠죠. 원정 경기가 1점대로 오히려 더 좋습니다. 뭐 그만큼 사실 페이페이돔이 타자 친화적인 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홈만 왔다면 뭐가 문제냐면 자꾸 홈런을 맞습니다. 주자 쌓아놓고 홈런을 자꾸 쳐맞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리아라 형님의 조금 문제점이다. 다만 상대할 주니치가 피홈런이 좋은 투수도 아니고 뭐 타선도 아니고 장타율이 좋은 타선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그래도 좋은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도 교류전에서 한번 맞붙어가지고 6이닝간 2실점 나쁘지가 또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나름의 준수한 피칭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프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프트뱅크가 불펜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리그 전체 12개 구단 중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죠. 1위가 한신입니다. 이따 뒤에 프리뷰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불펜이 2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운드에서 경쟁력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마운드는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상대 투수 오늘 준지 선발 투수가 와쿠 히데아키 형님인데, 와쿠 형님은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원정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와쿠이 형님이 지금까지 저 나이 가지고 뛸 수 있는 이유도 주니치 나고야돔을 홈구장으로 쓰기 때문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번 시즌 텍사스의 패트릭 코빈이랑 약간 비슷한 형태인데 정말 이닝을 적게 던집니다. 5이닝 정도. 그러면서도 좀 짠내나게 마운드를 잡아내고 바로 이제 필승조에게 좀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피안타율이 굉장히 또 낮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와쿠 히데아키 형님의 원정 경기는 사실 물음표가 좀 뜬다. 특히나 소프트뱅크 상대로도 이 선수가 그렇게 좋았던 피칭 내용들이 많이 없기도 했고, 특히나 이번 시즌에 구종을 좀 바꿨어요. 보통 이 형님이 좀 이제 좌우로 넓게 존을 쓰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브레이킹 볼, 그러니까 스플리터의 비율을 50%까지 올리면서 상하 커맨드를 쓴단 말이지. 근데 소프트뱅크가 좌우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더류의 구종들이 좀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한신이랑 소프트뱅크는 둘 다 공통점이 이쪽으론. 근데 소프트뱅크가 이 상하 커맨드에 좀 강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저는 와쿠 히데아키 형님을 초장부터 좀 털어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6.5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사실 6.5가 오바가 나려면 주니치가 내겠습니까? 저는 소프트뱅크가 낼 거라고 보고 있고, 오랜만에 소프트뱅크가 좀 화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닐까? 그래서 소프트뱅크 승에다가 마헨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주니치 보실 분들은 그냥 언더 찍으셔야 됩니다. 주니치 프랜승이나 언더 아니면 묻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다음은 리오넴과 한신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가장 재밌는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승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근데 오늘 이 경기를 많이들 건드리실 거예요. 리오넴이랑 한신 경기를. 그러니까 뭐든 써먹을 수 있거든. 리오넴 프랜승도 괜찮죠. 한신 일반승도 훌륭하지. 여기에다가 언더까지도 오늘 꽤 훌륭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6.5를 받았거든, 기준점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리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대만 MVP 출신이죠. 구린 귀양 선수가 선발 등판하고, 얘 별명이 있던데 일본에서 네 글자로 뭐라 부르던데, 아무튼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사이키 히로토 형님 4승 3패 방어율 1.78점대입니다. 자,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의 딱 느낌만 봤을 때도 우리가 너도 나도 가져갈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잖아. 뭡니까? 언더예요, 언더. 지금 이제 구린 귀양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최근에 사이즈 많이 올리면서, 워낙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만 MVP 출신이고 9위 몰빵 투수라서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조 감독이 불펜도 활용을 잘해주고 있고, 지금 뭐 리오넴 불펜이 안 좋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리오넴 불펜 지금 리그 5위입니다. 5위. 꽤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조 감독이 불펜을 굉장히 잘 써먹어서 그래. 어떤 갖고 있는 사이즈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렇고, 뭐 아무튼 한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펜 1위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선발 마운드들이 오늘 정말 안정적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6.5점을 받았어, 기준점을. 이게 뭐냐면 뭐 어쨌든 투수 타석이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6.5점을 받았는데 사실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류전이기 때문에 1점을 더 5.5점이 아니라 6.5점을 준 거는 오히려 땡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리오넴 선발 투수 구린 귀양 같은 경우에도 얘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득점권 피한 타율이 4할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2루에 주자가 한 명이 가 있을 때 던지는 볼 10개 중에 4개는 안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득점권 피한 타율이 4할이라고 하면은 위험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메이저리그에서 득점권 피한 타율이 4할대가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선수는 득점권에서 쓸 수가 없는 투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투수 밸런스가 워낙 좋은 일본 야구에서 어쨌든 한 가지 한정이라고 하지만 득점권에서 피한 타율이 4할대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득점권 출루하면 일단 점수 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투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한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이제 뭐 타선 밸런스가 굉장히 또 좋아진 편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구린 귀향이 오늘 아마 2실점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한신 선발 투수 사이키로토 형님은 교류전의 왕입니다. 이 형님은 지난 시즌에도 지난 시즌 워낙 잘 던졌지만, 리그에서 잘 던졌지만 교류전 방어율이 0.3점이죠. 3승 0패 0.3점대. 사실 사이키로토 형님의 강점은 원정 경기에서 제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갖고 있는 볼의 힘도 좋고 이닝도 잘 먹죠. 철강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니오넴이란 이렇게 존을 좁혀놓고 장타로 조지는 팀들에게, 특히나 최근에 니오넴이 타격이 리그 12개 구단 중에서 11위, 거의 최하위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오늘 사이키로토 형님이 1실점 이상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에서 일단 6.5로 간다면 저도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신의 일단 일반승 꽤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점 차 이상 날만한 게임은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니오넴도 최근에 워낙 이제 투타 밸런스가 좋고 또 원정도 아니고 홈 경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니오넴 프랜승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함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교류전이기 때문에 홈팀을 일단 교류전에서 쉽게 꺾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서 저는 언더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6.5기 때문에 좀 땡큐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청자 거의 한 70여 분 정도 보고 계신데 추천수가 아직 조금 절반도 안 눌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프리뷰 끝난 다음에 전체표 보실 분들은 추천수 빠르게 좀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릭스랑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터지면 저는 진짜 주작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주작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간 중에 하나가 불펜, 선발, 마운드 이 세 가지가 일정하게나마 모두 앞서는 그런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이 경기는 선발, 불펜, 타선 세 가지가 다 앞섭니다. 모두 앞서는 경기가 오늘 이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오릭 선발 투수 구리아렌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 방어율 2.2점대고,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타마무라 쇼고입니다. 2승 4패, 방어율 3.6점대입니다. 구리아렌이라는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 홈 경기에서 정말 미쳤다는 겁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되죠. 1.1점대에다가 홈런을 거의 맞지 않는 정말 결정구도 갖고 있고요. WHIP도 1.1점대. 그리고 구리아렌 형님은 7이닝 이상은 반드시 먹고는 내려오는, 본인이 2실점을 하더라도 무조건 7이닝은 던지고 그런 내려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산이 선수입니다. 오릭스의 최근에 불펜도 리그 3위권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또 위치가 되어 있는 만큼, 특히나 지금 오릭스가 뭐가 제일 좋습니까? 빠따죠, 빠따. 지금 리그 1등입니다. 우르크 리그 1등이고요. 전체적인 세부적인 세세한 타격 지표들도 리그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조금 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리그 시즌 평균 기록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히로시마 선발 투수 타마무라 쇼고 같은 경우에는 몇 안 되는 원정 경기 잘 던지는 히로시마 투수죠. 히로시마가 제가 그때 늘 강조드렸지만 홈 경기 잘 던지는 투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타마무라 쇼고만 어떻게 본다면 유일하게 히로시마에서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방어율이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3점대로 좀 낮고 홈 경기에서 7점대로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홈런을 단 한 방도 맞지 않는 투수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양쪽 다 홈런을 맞지 않는 두 투수의 맞대결이에요. 그리고 히로시마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문제점 뭡니까? 바로 타선이죠. 우리가 최근에 히로시마 프랜슨 가져가 봐서 다들 압니다. 히로시마의 타선 지금 거의 바닥, 리그 꼴찌입니다. 세이브를 제치고 뭐 니오넴 지금 타격 안 좋다 그러는데 니오넴이 11등이에요. 히로시마가 12등입니다. 니오넴을 제치고 지금 꼴찌 히로시마 타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릭스가 승리를 해야 맞지 않은 그런 이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구리아레는 히로시마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경기를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로시마 타선들이 그러니까 히로시마 타선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잖아요. 다 노장들로 계속 끌고 가는 추세잖아 지금.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리아렌 선수의 그 피칭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가 조금 불안해요. 그거 말고는 오릭스가 모두 앞설 수 있는 경기다. 오릭스 승 보겠습니다. 언더 보겠고요. 승 1무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탐험으로 쇼고도 원정을 더 잘 던지니까. 자, 물 한 잔만 형도 마시고 갈게요. 아, 딥니다. 잠깐만. 한 시 반까지 끝낼 수 있겠지? 자, 라쿠텐이랑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야후레 선수가, 얘가 미구엘 야후레인가요? 아무튼 야후레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승패 없이 방어율 0.5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직전 이제 니오넴 상대로 7이닝간 1실점을 했던 게 상당히 컸다라는 거. 이제 중반에 합류했는데 다만 이제 이게 교류전이긴 하잖아요. 그 교류전이기 이전에 야후레가 어디서 뛰었습니까? 야쿠르트에서 뛰었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센트럴 리그에서 뛰었단 말이지. 요코하마랑 야쿠르트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후레가 지난 시즌에 요코하마를 좀 많이 만났는데 제가 정말 잘 써먹었던 구간이었죠. 야후레가 정말 요코한테 약합니다. 이게 요코하마처럼 팀 배팅을 하는 이 팀들한테 굉장히 약해요. 제가 볼 때 이번 시즌 라쿠텐 야후레 선발 등판하는 경기에서 같은 리그에 있는 지바롯데한테 정말 약할 겁니다. 이거 한번 붙어봐야 알겠지만 정말 약할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렇게 팀 배팅을 하는 팀들에게 좀 많이 약해요. 야후레가. 그러니까 존 자체가 굉장히 좁고 또는 날립니다. 볼들이. 그래서 이제 정말 어중빙합니다. 몰리거나 날리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볼들이 자체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요코하마의 타격에 어쨌든 야후레가 좀 고전을 하겠다. 또 라쿠텐이라는 팀 자체가 모바일 파크가 이제 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다소 좀 약할 수 있다. 또 이제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아즈마 가즈키 선수가 올라오는데 제 아들이죠. 제 첫째 아들이고요. 아즈마 가즈키 이번 시즌 방어율 5승 2패에 방어율 1.6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원래 아즈마 가즈키가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거든요. 이만화가 있었을 때도 홈 강자, 홈 정말 1황이었는데 이번 시즌 원정을 더 잘 던집니다. 홈 경기 방어율 2점대, 원정 경기가 1점대입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방어율 다 낮추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이 선수도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제 싱킹 패스트볼을 이제 구종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자꾸 경기를 하면 할수록 이 피홈런 비중이랑 피장타 비중이 자꾸 좀 올라갑니다. 그게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자꾸 이제 상대방 방망이 갖다 맞추는 피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FIP 수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수비 도움 지표를 뺐을 때 방어율이 3점대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것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상성 자체가 워낙 이건 좋은 경기고 요코하마 승에다가 마헨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는 좀 애매해요. 웬만하면 교류전 언더 보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요것도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브랑 야쿠르트. 너 자꾸 교류전 언더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보면 안 된다 그래놓고 왜 자꾸 이제 언더가 이렇게 많냐. 5경기 프리밴드 4경기가 언더잖아요. 왜 이렇게 언더가 많냐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선발 등판한 애들이 1선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세이브랑 야쿠르트입니다. 세이브 선발 투수가 오늘 스미다 치히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1.1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WHIP가 오늘 선발하는 선발 투수들 통틀어서 가장 좋죠. 0.8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냥. 야쿠 선발 투수가 오늘 램버트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1승 4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사실 램버트라는 선수가 이번 시즌 야쿠르트에서 사실 입지가 좀 많이 좁습니다. 제가 볼 때 얘 곧 나갈 것 같거든요. 못 뛸 것 같은데 야쿠르트에서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오히려 이상해요. 야쿠르트가 원래 홈구장이 메기지 진구구장이 완벽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원래 야쿠 애들이 홈에서 흔들리는데 얘는 홈구장에서 방어율 1점대,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무려 6점대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형태고,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구종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이 구종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하다. 특히나 우타자 상대로 굉장히 약한데 우타자 상대로 던지는 모든 볼들이 3할이 다 넘어가고 있고요. 포심 페이스볼이 거의 4할 때 가까이 됩니다. 이게 왜 불안하냐면 세이브의 대부분의 그 홈런 타자, 장타 이 타선들은 다 우타자라는 것들. 뭐 와타나베도 우타자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불안할 수 있겠다. 또 와타나베가 우투수 상대로 너무 강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스미다 치히로가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이브가 오늘 2실점 이상 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램버트가 견뎌내기에는 다소 조금은 기복이 있는 이런 경기력들,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세이브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정말 가면 안 되는 게 오릭스 마인, 세이브 마인이거든요. 이게 홈 경기 한정. 홈 오릭스 마인, 홈 세이브 마인 가면 진짜 속 뒤집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세이브 한 1점 차는 나지 않을까 해서 세이브 승에다가 고배당 쓰실 분들 마인승 보십시오. 언더바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오늘 일본 야구 교류전과 그리고 국내 야구 5경기를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빠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우리 또 숲팀 형님들은 전체표 보여드릴 테니까 전체표도 보시고 또 교류전 승률 잘 나오고 있고 중승보다 보니까 데이터 참여하실 분들은 데이터 참여하시거나 유튜브 형님들은 여기 아래 댓글창에 제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적중 기원. 우리 유튜버님들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면 제가 주말에 고배당, 또 미축, 일축 이런 고배당도 많이 올려드릴게요.